윤석열 총장 찍어내리기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파탄났고 고용 사정은 최악이고 국가는 빚만 쌓이는데도 자화자찬 유체 이탈 발언으로 남은 임기 채울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국정 끌고 가실 것입니까? 아무리 유능한 어떤 누군가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짓밟으며 정권을 잡아서는 국가 발전에도 국민 행복에도 더욱이 역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뒤를 이었다고 자부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얼룩진 채 끝난 정기국회, 그리고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총장을 탄압하는 추악한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노 대통령은 원칙 있는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국정 운영에서도 원칙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다수의 힘에 의한 횡포와 밀어붙이기로 입법 독재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지금 이 정권처럼 정치적 승리라며 희희낙낙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노 대통령이셨다면 공수처법 개혁 같은 원칙도 없고 스스로 자기 모순을 인정하는 지저분한 법 개정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검찰을 격려하며 당신은 그 비리 세력들과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겁니다. 노 대통령은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국정 운영의 원칙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기에 지지층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한미 FTA를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문재인 정권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무조건 부자를 때려잡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으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세 시장은 고갈되고 국민은 지옥 맛을 보고 있습니다. 북핵을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머리 숙이며 살자는 것인지 대북 정책 기조도 헷갈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을 키우고 기존 기업들의 역동성을 높여야 할 때 기업의 길을 꺾는 일들만 계속하는 걸 보면 경제정책의 원칙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소득주도 성장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인 지 오래입니다. 지난 3년 반을 뒤돌아보면 이 정권의 국정 운영하는 원칙, 정치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공정 파괴의 원칙, 민주 파괴의 원칙, 법치 파괴의 원칙 등 온통 부정적인 원칙만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그리고 직보다 집을 택한 이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 사회의 속을 채우고 공정은 완전 빈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민주화 이후 만들었던 국회의 민주적 관행과 원칙들이 파괴되면서 민주주의 원칙 역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정당성도 없는데 억지로 끼워 맞춘 절차로 합리와 상식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반, 지금 이 나라에 민주, 법치, 공정, 정의라는 국가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온전합니까? 이 정권의 행태 하나하나가 4개의 기둥 모두를 허물어뜨리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꾸었는데 이 정권의 꿈은 반칙과 특권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국정 끌고 가실 것입니까? 민주, 법치, 공정, 정의를 살육하는 홀로코스트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코로나19는 무대책으로 여기저기서 뻥 뚫리고 민생경제는 폭망 직전이고 국민들은 부동산으로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총장 찍어내리기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파탄났고 고용 사정은 최악이고 나라 고가는 빚만 쌓이는데도 자화자찬, 유체이탈 발언으로 남은 임기 채울 것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전임 대통령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라면 이건 개혁이 아니야 라고 호통치셨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IMF보다 더한 위기에 왜 나라를 이렇게 찢어놨냐며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시라면 원칙 없는 국정 운영할 바에야 정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지금 민심의 폭우는 단순히 지나가는 비가 아닙니다. 윤 총장 징계로 터진 비리의 구멍을 막고 코로나19로 경제 실정 핑계대고 빚내서 돈 풀어 환심 산다고 해서 민심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 경제 문제와 방역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땜질식 처방이나 묻지마 돈 쏟아붓기가 아니라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바꾸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시대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만들어 밀고 나가야 합니다. 방역 문제도 구구하게 변명하거나 기업들 팔 비틀며 치료시설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말고 도대체 백신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언제 누구부터 백신 맞을 수 있는지 명확한 계획부터 밝혀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팔아 배불릴 생각 하지 말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 생각만 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애국심을 배우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며 사익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지하에 가서 노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빨리 국민의 박수를 받기 위해 무리하면 2, 3년 안에 심각한 파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환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주사, 각성제 놓는 것은 못하게 했습니다. 경제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몇 년 뒤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부디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 원칙 있게 국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